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그 개표기의 효용성에 관해서 지금 쭉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얘기로 해서 이게 이제 예산 얘기까지를 넣어야 뭔가 이 개표기의 효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지금까지 쭉 오늘이 아마 요 보고서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리즈 중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요 보고서에 대한 마지막뿐만이 아니고 제가 4.10 총선에 관해서 쭉 뭔가 작업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발굴해 낸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했는데 그거의 거의 마지막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또 뭔가 또 튀어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하여간 개표기에서의 그 조작 사실, 또 전체 그 선거 수치상에 나타난 부실 규모 다 파악한 거, 그리고 개표기 효용성에 관한 문제, 이것까지를 제가 하여간 뭐 로데이터를 다 동원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뭐 그 외에 뭐가 더 나온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데 발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자료가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대체로 전체의 그 제가 뭐 유튜버라는 말은 듣기 싫고 어쨌든 크리에이터라는 말은 제가 굉장히 좀 자부심 있게 받아들입니다. 뭐 있던 숫자를 그냥 조합을 하거나 비교해서 만든 거지만 어쨌든 세상에 없던 숫자를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는데 그거의 최종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가 예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앞에 쭉 얘기한 내용으로 보면 개표기보다는 수개표가 빠르다는 쪽에 계속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네, 전체를 봐도 그냥 수개표를 했을 때보다 개표기를 사용해서 오히려 2점 몇 프로 더 딜레이가 됐고, 뭐 지역으로 따지면 절반 정도의 그 투표소에서 투표소가 아니고 시군구였죠. 시군구에서 개표기가 더 느렸고, 뭐 이런 쭉 하여간 앞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여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개표기를 사용해서 절대 느리지 않다, 내지는 뭐 안정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걸로 인해서 뭐가 개표 시간이 그냥 열린 상태로 대기한 게 뭐 2시간 45분이다, 이런 하여간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쭉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반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선관위 측에서 반박을 한다고 하면 너는 인원을 빼고 얘기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개표하고 기계개표를 얘기할 때, 기계개표에는 분명히 투표지 분류기에 5명이 들어간 거는 뭐 전국 공통인 것 같은데, 이 비례대표의 수개표에 투입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투표함을 까서 나누는 작업,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나누고 간추리는 작업에 활용됐던 인원이 그 후에 어떻게 또 수개표에 투입되는지, 이런 게 전부 시군구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제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어쨌든 수개표를 한다고 그러면 비례대표 수개표 하는 인원이랑 같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뭔가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걸 비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인원은 쟤들이 얘기하는 대로 개표기 보세요.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개표소에서는 지역구 이제 개표에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러니까 개표기 운전하는 데가 5명, 심사집계부 11명, 그리고 16명이 투입되었고요. 비례대표에는 개함점검부, 그러니까 개함점검부인지 뭐 수개표부인지 하여간 이 팀 이름도 다 달라요, 선거구마다, 개표소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수개표를 하는 사람 15명, 심사집계부 11명, 총 26명이 투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수개표에는 10명이 더 투입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계와 사람 5명, 여기는 사람 15명. 그러면
사람 10명을 더 쓰는 예산이 더 많으냐, 개표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느냐를 한번 비교를 보자는 얘기죠. 요 이제 예산인데, 요 내용은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23년 기사니까 23년 11월 기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예산에 투표지 분류기 제작 비용으로 132억이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입하는 비용인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투표지 분리기가 1381대인데 132억? 맞네요. 요때 이제 2014년에 들어왔던 1381대가 10년이 연한이 돼가지고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132억이 투입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앞에 4.15 총선 때, 21대 총선 때, 그때도 이 분류기가 비례대표가 길어서 못하다 보니까 그때 30몇 센치였나요, 그때는? 그래서 이놈들이 투표지 분리기 트레이만 바꾼 건지 아무튼 전체를 다 바꿨다 그랬어요. 30몇 센치 하여간 훨씬 더 길게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50cm가 넘어버려가지고 이번에도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시 2020년 총선 때 사용했던 그 기계를 전부 바꿨다는 거 아니야, 최소한. 본체는 둘째치고라도 최소한 그 트레이 아무튼 하여간 모든 기계를 훨씬 더 긴 걸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길어져서 못 썼지만. 만약에 그 얘기는 둘째치고 한 10년을 사용하는데 한 대당 소요되는 비용이 1,089만 9천 원이에요. 1,090만 원이죠. 1,09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하여간 1,099만 원이란 거, 1,090만 원이라는 거 한번 기억하고 보자고요. 자, 기계 한 대에 1,090만 원이에요. 구입하는 비용만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계를 쓴다 그러면 뭐 무상 AS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일상적으로 이게 전국에 몇 대인지는 제가 아예 파악을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미시적으로만 봐도 되니까. 그러면 개표소가 최소 255군데고 뭐 한 군데 대략 아니다. 여기서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한 해에 개비하는 게 690대라 그러면 6,000대라고 봐야 되나? 1,300. 한 해에 바꿔야 되는 게 1,300대. 14년에 그렇지. 10년이 이미 지났고 10년에 한 번씩 개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1,300대가 아닌데 13,000대인가? 하여간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고 있어. 1년에만 130억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많은 기계를 그냥 단순히 노트북 한 대 이런 게 아니잖아. 이건 막 테이블 한 대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의 그 기계 아닙니까? 그 기계를 어디에 보관하려고 그래도 보관료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뭔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그거에 맞게 뭐 시스템에 들어가는 변수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실제로 개표하는 과정에 운전하는 사람 5명 외에 최소한 거기에서 뭔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 1명 이상 수리원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건비나 이런 거 다 빼고 하여간 순수하게 들어간 게 기계 한 대당 1,090만 원이고, 몇 대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개표 작업은 한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그 한 라인을 따라서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라인에 지금 개표기를 사용하는 데는 개표기 1,090만 원짜리 하고 사람 5명이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수개표를 하는 데는 15명이 들러붙어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자, 개표 사무원. 예? 기존엔 일당인 6만원인데 요구는 10만원을 했는데 예산안에는 7만 5천원이 됐다. 그래서 24시가 넘어가면 7만 5천원을 더 줘서 15만원에다가 이건 뭐 플러스라고 표현된 건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하여간 요걸 더 주는데 엽인가? 그래서 엽이랑 뭐 간식비랑 해가지고 받았다. 이제 이틀 24시 넘어서 한 사람들이 대략 받았다고 하는 게 17만 얼마예요? 아무튼 일당으로만 따지면 7만 5천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데 뭐 잡다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하여간 1090만 원짜리 기계를 한 대를 쓰고 사람이 5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5명이 붙어서 일단 수개표를 한다. 그렇게 놓고 보면 10명에 들어가는 일당은 7만 5천 원. 그죠? 그러면 이게 뭐 개표기든 비례대표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제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 뭐 개표 참여했으면 참여한 거지 그 수기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요 맨 앞에 작업, 통 까가지고 분리하는 작업, 간추리는 작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수기 중에 보면은요, 금방 끝나서 금방 분류해놓고 퇴근해서 좋았다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분류만 해놓고 이걸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픈된 용기에다가 담아놓고 그냥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은 퇴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딸딸하게, 예? 뭐 11시 한 20분 30분 요때 끝난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만 더 해서 24시를 넘었으면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서 아쉽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최소한 업무가 지금 그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냥 투표용지 분리만 간추려만 놓고 퇴근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을 그냥 개표 요원으로 해서 투입을 했으면 일당 7만 5천 원짜리 아니에요? 예? 새로운 인원을 뭔가 10명을 투입해가지고, 예? 24시를 넘어서 한다 그러면 15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따져도 15만원. 10명이면 150만원. 그럼 이 1090만원이라는 게 얘들이 사용 연한이 10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10년 다 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10년째가 되면 간다고 하니까 10년에 한 번씩 기계는 바꿔야 되고, 그러면 10년 안에 전국 투표를 하는 게 몇 번이 될까요? 대선 2번? 총선 2번? 지방선거? 예? 지자체 선거? 2번? 그렇게 따지면 6번인가? 아무튼 대략 6번이 아니고 한 5번으로 될 것 같은데 뭐 8년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요. 좋아, 6번 사용했다고 보고 1090만원을 6번으로 6으로 나눠 얼마 되죠? 한 180만원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숫자를 못 끄집어내요. 이런 유지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실제 처음 왔던 사람들을 연장해서 분류 업무만이 간추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개표 업무에까지 투입했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숫자가 없으니까. 근데 얼핏 보기에도 사람한테 주는 게 훨씬 덜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소한 개표기 조작이랬는데 이런 시비도 없고, 예? 쟤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사람이 장시간 단순 방목을 하면은 뭐가 막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해서 혹시 정확하지 않으면 그게 진실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가 전제고 그거를 보조하는 게 개표기라 그러면 개표기가 더 엉망이고 더 개판인데, 예? 그걸 왜 썼냐는 얘기지. 설사 기계에 들어가는 예산이랑 사람을 그만큼 더 쓰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같다고까지 보자고요. 사람 10명을 쓰는 예산이나 기계를 10년 동안 쓰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같다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쭉
앞서서 제가 영상 찍은 거 보면은 개표기가 빠르지 않잖아요. 사람이 한 거보다. 전제 조건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해서 혹시가 실수로 한두 표가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치면 왜 기계를 쓰냐는 얘기지. 그리고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뭐 25만원 사료값 준다고 법안 국회에서 만들고 대통령은 거부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개판치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은요, 왜 공짜로 25만원을 주냐고, 그걸 생각하면 여기 뭐 이 밤새 작업을 하고 그 돈을 받겠다고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주니까 가긴 가겠죠. 공짜로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제가 봐서는 봉사라고 생각해요. 예?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은행원이나 이런 사람들 개표조항공사원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돈하고 똑같은 돈을 지불한다고 치면 이거는 실제로 와서 자기 노력,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는 일당인 거잖아요. 에? 그러면 좌파 이놈들아, 좌파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게 최고라며. 에? 근데 똑같은 돈이 개표기를 사용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미르, 한틀 뭐 이런데, 이놈들한테 다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정의, 좌파들이 얘기하는, 예? 뭐였죠? 소득주도 성장? 난 아무튼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근로소득주도 성장이었지, 이놈들아. 예? 그러면 너무 빨갱이 냄새가 나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 부분 제가 잠깐 언급할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배운 입장에서 보면 국부를 구성하는 요소가 가계, 기업,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근로소득을 그걸로 주도를 해서 소득을 늘린다고 하는 게, 이게 뭔 개소리예요?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할 텐데, 아니 소득이 늘어나는 게 그냥 소득인데 뭘 주도를 하고 지랄이야. 아무튼 이건 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몇십만 명한데, 몇십만 명?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서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를 지불한다. 그게 훨씬 더 정의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런 개판인 기계를 특허랍 내합시고 선관위랑 같이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수의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불되는 예산이 정의롭습니까? 실제로 일한 사람들한테 지불되는 예산이 정의롭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개표기가 더 느리고 사람이 더 빠른데, 그럼 같은 예산을 지급하는 게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놓고 봐도 개표 종사원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주고 더 정확하게 업무를 시키는 게 사회정의에 부합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그냥 내친 김에 마지막 제 인사말 좀 비슷하게 보고서에다 넣었는데요. 처음에는 요 500표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숫자가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식하게 전체 다 입력을 했습니다. 4만 장이 넘어요. 이거는 비례대표 지역구까지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뭐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맨 위에 있고 시작 시간은, 그 시간은 맨 밑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화면에 동시에 보려면 글씨가 너무 작아지고, 얘들이 그나마 여기는 깔끔하게 쓰여져 있어요. 글씨가 보이지도 않는 거 확대해 보려면 또 올려가지고 확대시켜서 보고, 이 짓을 4만 장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개표 시작, 그 맨 위에 있는 개표 시작 시각하고 종료 시각을 입력을 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선관위에서 각 시군구 선관위마다 거기에 몇 명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은 없죠. 공개 청구하면은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작업을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고, 이게 뭐 데이터를 쟤들이 글씨를 엉망으로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면 밤 10시면 10시지, 아니 원래는 22시로 표시해야 되는 게 많은데 10시라고 표시된 거, 그런 거 제가 10이라고 입력했겠습니까? 그런 거 다 22로 수정해서 입력하고 막 그 짓을 해서 했는데, 한 뭐 쭉 시리즈로 보셔서 알겠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하여간 수개표가 개표기가 수개표에 대해 빠르지 않다는 게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렇게 개표기가 안정적이지 않다. 사람보다 거의 한 7, 80% 안정적이지 않다. 더 불안정하다. 그 개표하는 속도가 들쑥날쭉이다. 예? 그거 증명해낸 거하고, 또 대기시간 집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 숫자를 제가 입력을 안 했으면 몰랐을 얘기인데 해보니까 이건 뭐 개표기의 그 효용성을 떠나서 막 표가 막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도 그렇고, 예? 하여간 보안 문제도 있다 하는 요런 몇 가지 좀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데이터는 선관위에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선관위에서 이 혹시라도 이런 보고서를 누군가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선관위에서 받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 지들도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고, 아니면 제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제 보고서 내에 들어있는 수치 하나하나의 문제가 뭐가라고 하는 거를 반론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지금 제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이 데이터를 보내주고, 혹시 이걸 개표기 조작이 아니고 개표기 자체가 효용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불안정하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혹시 뭐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뭔가 대두가 되고 좀 더 확실하게 들여다보자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제가 거의 한 2주일 이상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그 입력한 작업이 어쨌든 요 백데이터 자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시 집계된다고 할 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여간 여러 사람이 이거를 보게 돼서 그런 계기까지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영상이 지금 8번째인가요? 하여간 좀 너무 오래 나눠서 했는데, 내용을 쭉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런 개표기를 도대체 왜 쓰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이 보고서 내에서는 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까지는 조금 한두 줄 넣었을지는 모르지만, 조작을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엉망이다. 예? 이런 기계를 왜 쓰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뭔가 소송을 내고 했을 때 기각되고 각하되고 했던 거라 그러면, 나는 이거는 예산 문제까지를 거론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러니까 개표기는 쓰지 말자 하는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을 통조해서 이 보고서가 많이 좀 유통이 되고, 또 그런 여론이 만들어져서 정말 개표기가 사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그 의석수나 이런 투표 결과가 훨씬 더 왜곡되잖아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뭐 사전, 지금 이번에 있었던 그 보궐선거에서도 그냥 사전 당일 투표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대수의 법칙이 저도 얼핏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쪽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야, 그냥 두 개의 모집단이지 그게 어떻게 모집단에서 샘플링 한 거냐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은 투표소 내에서 좌파 사람들이 사전에 많이 해서 많이 나왔대는데,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살아서 예? 거기가 높고, 어떤 데는 경상도라서 어느 쪽이 또 높고,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사전 선거원에서 부풀렸다는 거는 제가 뭐 확신은 갖고 있지만 그걸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그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처음 그 뭐 말로는 있었지만 수치로 제가 전국 평균 6.2% 조작이 됐고 호남을 빼고 나면 7.5% 이상 조작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만들어낸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든 이 개표기를 없애는 쪽으로 뭔가 제 활동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석까지를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작업은 얼추 끝난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이 아니고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좀 희망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희망. 뭐 지금 뭐 저놈들을 처단하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 가지고 너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저 사람들을 처단하니 뭐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선거가 또 이렇게 치러지면 말짱 꽝인데 제가 자꾸 쥐새끼를 얘기하는데 저 옛날 시골집에 천정에 쥐새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은요 일단은 쥐를 쫓아내는 게 먼저 아닙니까? 쫓아내고 봄날 좀 따뜻해지면 천정에 들어가는 석가래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 지붕하고 천정 사이에 그런 데를 좀 메우든지 뭔가 하여간 뭔가 미래를 보고 앞으로 이게 정상적인 선거로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일단은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들 그냥 다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구호로만 나오잖아요. 사전선거 폐지하자. 개표기 사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다 담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얼핏이 아니고 하여간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게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 작업을 시작한 게 그겁니다. 아마 한 서너 달 전에 제 영상 보게 되면 제가 제안하는 그 투개표 시스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런 분석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없앴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체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요약한 게 보면 사전선거는 없애자. 근데 투표를 이틀로 하자. 투표일을 금요일로 정하고 아니면 월요일로 정하고 해서 금토로 하거나 일월로 하거나 이틀 동안 하는데 이틀 동안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하루 지나는 사이에 투표소만 정확하게 뭐라 그러죠? 밀폐? 폐쇄? 해서 쥐새끼 하나도 못 들어가게만 딱 만들어 놓으면 투표함이 이동할 일은 없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사전 당일 구분도 없게 되고 투표함 이동도 없고 뭐 관외 사전 같은 경우에는 김민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부재자 투표로 다시 환원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대만식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여간 개표기를 사용하면 안 돼. 개표기를 사용하면 말짱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희망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편에 걸쳐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 개표기를 없애자는 쪽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